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경제 정책을 이끌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 슈퍼 부양책 추가 기대감으로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옐런 지명자는 부양책을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에도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더 미국에서 돈을 풀게 되면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그동안 우리는 받았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뭐 수혜를 받지 않을 이유는 없죠. 네. 당연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중에 최대한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양책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상승분을 기존의 35%가 아닌 20% 중반으로까지 1차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시장에서는 약간의 호재로 작용을 할 만한 이슈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도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상승하는 흐름. 평소라면은 1.5%면 정말 크게 상승을 한 건데 네. 지난해부터 사실상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1.5% 정도가 대단히 큰 수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다우가 되든 S&P 500이 되든 미증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국내 증시 또한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증시,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번째였죠. 지금 이 흐름이 결코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장이 당분간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지난해와 같은 랠리를 계속해서 보이기에는 무언가 모르게 체력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수급이에요. 지난해 동학개미라고 한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선물이 되든 또는 현물이 되든 외국인이 분명히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3월에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현물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동기간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며칠간 보더라도 개인은 여전히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1월 11일, 제가 기억하기로 1월 11일에 4조 이상 사상 최대치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후로 주가가 크게 튀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맞고 있죠. 동기간에서 외국인 수급 보게 되면 현물 기준으로 큰 폭의 매수세가 보인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약간 더 우위에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12월 이후로 여전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그것만으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 외국인의 매수가 분명 유입이 되어야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지난 12월이나 1월 초와 같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 부양책에 따라 미증시가 좋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아쉬운 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하나의 투자 수익인데 이 환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1,080원, 7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 부분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게 뻔해요. 그렇다면 일시적으로 자금을 우선은 회수하고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것, 그것 또한 분명히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시되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호조되는 그 시점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2.53%씩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게 되면 1월 기준으로 코스피가 2,945포인트 위에만 있어도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3,020포인트인데 지금 3,100이죠. 오버슈팅 구간이에요. 일정 부분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신다면 지금 조정이 당분간은 약간 더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부양책과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정책이 나올지라도 시장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토대로 약간의 조정,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형주나 소형주 위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인지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학 개미들이 연일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만으로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외국인들의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외국인 지금은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언제 외국인이 좀 매수세로 돌아설지를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원달러 환율 1,080원 선이 중요하다. 이 구간대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 조금 더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중소형주 위주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이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강세장이 이어지다가 요즘은 그 중소형주로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전문가님 지금 딱 들어가기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그래요. 같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단순하게 반도체 중소형주가 아니라 다른 섹터를 포함해서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정말 괜찮을 거라고 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통계적인 부분 한 번 더 언급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나 중형주는 괜찮았습니다만 소형주의 상승 흐름이 상당 부분 낮았습니다. 통계적으로 매월 2.03%씩 올라갔는데 지난 10년의 샘플 기간으로 자꾸 대응을 하게 되면은 소형주는 중형주나 대형주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5% 이상은 높은 매월 0.56%씩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난해만 유독 좋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형주만 굳이 소외될 가능성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대형주나 중형주에 갔던 그 자금들이 결국에는 다시 소형주로 올라오는 또는 돌아오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게 약간은 이미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의 흐름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결과, 좋은 실적을 충분히 만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도체는 어찌 보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흐름적으로 보더라도 IT 그리고 제조업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산업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에는 이 IT 그리고 이 IT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결과로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 국가죠. 그렇죠. 국가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목은 DB 하이텍을 한번 볼 건데 이 대한민국 파운드리 업체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정말 크게 나왔던 기업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좋은 흐름이긴 했지만 최근과 같은 움직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약 1개월 정도 동안 주가가 거의 2배 정도까지 뛰었습니다. 오늘 고가가 73,00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2배가 뛰었죠.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튄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산업, 특정 기업 그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고 반도체 업황 좋다면 굳이 이 DB 하이텍 또는 기타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속한 기업들의 흐름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무적으로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 기업, 시장이 아마 충분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를 진행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형주 말고 이젠 좀 중소형주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 그중에서 DB 하이텍을 꼽아주셨는데요. DB 하이텍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워낙에 급등을 했는데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어디까지 전문가님 열어두세요?
시장 흐름이 저는 계속해서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지금 들어가긴 힘들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로 다시 간다면 오늘 73,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흐름 토대로 한 1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열어두시면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